910일 이나무 위키. 알카에다가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는 뉴욕을 그것도 2번의 공격이 가능하고 충격을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는 구조와 환경을 갖춘 쌍둥이 빌딩을 선택한 까닭도 거기에 있다. 항공사고인 줄 알았던 시민들이 예상치 못한 2번째 충돌이 발생하여 경악하는 모습. 첫 번째야 사고로 추정했지만 바로 똑같은 종류의 사고가 그것도 바로 옆 건물에서 벌어져 누가 봐도 고의임을 알아챌 수 있었다. 첫 충돌이 발생한 상태에서 바로 옆 빌딩에 2번째 비행기가 충돌했으니 사람들은 혼란스럽기 그지없었다. 당시 파크스 누즈 TV 중계 앵커가 This seems to be an purpose 이건 아무래도 의도적인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할 정도로 무언가 평범한 사고가 아닌 고의적인 사고, 즉 테러라고 사람들은 하나 둘 눈치챘지만 50 아직도 사람들은 대부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몰랐다. 50일 한국은 1차 테러 이후 한국 시간인 2001년 9월 11일 밤 10시경부터 CNN을 동시통역으로 중계하며 방송 3사가 긴급 속보를 시작했고 하이텔 PC통신 등으로 대화방에서 몇몇 이용자가 자신의 사설 서버에 올린 CNN과 MBC 녹화 동영상을 공유하는 형식으로 전파되어 갔다. 다음 날인 9월 12일부터 방송 3사에서 하루 종일 속보 방송을 편성하여 내보냈고 당연히 속보를 보던 국민들은 패닉에 빠졌다. 52. 당시 미국 현지 방송 자료와 뉴욕에 있던 사람들이 찍은 동영상을 보면 두 항공기의 충돌과 그 상황에서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모습까지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생생하게 담겨 있다. 당시 뉴스 생중계를 보면 사고 그 자체뿐만 아니라 세계무역센터 인근 고등학교에서 폭발물이 설치된 것을 발견했다든가 주변 건물이나 차에서 폭탄이 폭발했다거나 53. 워싱턴 내셔널몰에 불이 났다거나 하는 등 온갖 소문으로 인해 방송사부터 뉴욕시 경찰과 구조대원까지 모두 대혼란에 빠진 상황이 그대로 드러난다. 세계 최강의 초강대국이라 자부하던 미국의 심장 뉴욕이 무방비로 테러에 노출됐음이 모두에게 각인됐고 항공기를 테러의 이대식이나 동원할 만큼 적은 침이라고 대담하며 거기에 그 적이 누구인지조차 모르고 있는 상황은 수많은 미국인들을 대혼란과 공포에 몰아넣었다. 항공기 테러가 가능할 정도의 집단이면 폭탄을 설치하는 테러 정도는 어렵지 않았을 것인데다 정확한 공격 규모와 목표도 그리고 공격 대상과 공격 주체가 누군지 아무것도 정보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후에야 조사가 이루어지며 알카에다의 공격임을 알았지만 아무런 정보가 없는 초기 상황에서는 연쇄 폭탄 테러나 추가적인 테러 공격이 가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은 절대 배제할 수 없었다. 특히 CNN에서는 WTC 바로 아래에서 터진 폭탄이 북쪽 타워가 무너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도해 이후 음모론의 중요한 떡밥으로 작용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 WTC 충돌부 아래쪽에 있던 사람들은 위층에서 무슨 상황이 벌어진 건지 모르는 등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는데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방송에서 가만히 있으라고 했다가 대피를 해도 괜찮다는 등 오락가락한 정보를 내보냈기 때문이다. 54. WTC에서 뛰어내리는 시민들 55. 더 팔링맨 추락하는 사람 56.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열기와 유독가스를 견디지 못한 나머지 그 고층에서 뛰어내려 추락사했다. 희생자들은 내부에서 유독가스로 질식사하거나 문자 그대로 하늘을 뚫을 듯한 건물인 마천루의 고층에서 뛰어내려 자신을 희생하는 선택지밖에 없던 것이다. 57 오전 9시 30분경엔 추락하는 투신자의 직격으로 맞은 소방관이 죽는 일까지 있었다. 58 그렇게 추락사로 사망한 사람의 수만 200명이 넘으며 추락사한 사망자들의 시신은 대부분 얼마 후 건물이 무너지는 과정에서 유실되어 버렸기 때문에 대개 신원조차 파악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 광경은 비행기 충돌 후 계속 돌아가던 뉴스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겨 미국 전국에 생중계되었다. 59 미국 정부는 세계무역센터에서 투신한 투신자들이 0명이라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거듭된 항의에 따라 몇 년이 지나서야 200명 이상의 희생자들이 투신으로 인해 숨졌음을 인정했다. 해시태그 안타깝게도 불타는 잔해물들이 아래로 계속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상에서도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었다. 불가항력이지만 고통받는 사람들을 건물 밑에서 보고만 있어야 하는 소방대원들은 억울하고도 애처로운 분노를 곱씹었을 뿐이며 무력감을 느끼는 시민들은 그저 하염없이 절망만 할 뿐이었다. 옥상으로 헬기를 보낼 수 없었냐고도 하지만 화재 현장, 특히 초고층 건물 화재에 헬기를 동원하는 건 매우 위험한 일이다. 화재 현장에서 올라오는 엄청난 기류를 헬기가 그대로 맞아야 하기 때문이다.
잘못하면 헬기마저 건물에 충돌하거나 열기에 의해 공중에서 폭발해버릴 위험이 매우 크다. 이런 까닭에 당시 사건 현장에 투입된 헬기들은 구조 작업은 엄두도 못 내고 건물 곁을 빙빙 돌면서 실시간으로 상황 보고밖에 할 수 없었다. 사실 빌딩 상층부에 갇힌 희생자들도 헬기 생각을 하고 옥상으로 올라가려 했지만 빌딩 상층부로 통하는 문을 포함해 제어 시스템에 의해 통제되는 쌍둥이 빌딩의 모든 문을 어떻게든 모조리 개방하려는 직원들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충돌로 망가진 제어 시스템에 의해 굳게 닫힌 옥상은 빌딩이 무너지는 그 순간까지 열리지 않았다. 그래서 유나이티드 항공 175편에게 피격당한 EWTC의 9시 37분 뉴욕 경찰 항공대의 헬리콥터가 위험을 무릅쓰고 세계무역센터의 옥상으로 착륙과 강하레펠을 시도했으나 화재의 열기 때문에 엔진 온도가 급상승에 실패했다. 급기야 9시 41분에는 뉴욕 경찰국이 헬기 구조 작업을 포기하라고 지시했다. 해시태그 백악관 비서실장 앤드루 키드로부터 미국이 공격받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듣고 있는 조지 W. 부시 대통령 60. 같은 시각 플로리다 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그림 동화책을 읽어주던 수업에 참관 중이던 조지 W. 부시 대통령 60일은 앤드루 키드 비서실장으로부터 미국이 공격받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듣게 된다. 부시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뒤에도 아이들에게 계속 책을 읽어주다가 약 7분이 지난 후에야 교실을 떠났다. 6263. 이후 조사위원회로부터 왜 7분 동안 교실에 머물렀냐는 지적을 받자 부시는 학생들과 이후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시간을 약간 지체했다. 고 해명했다. 64 이후 인터뷰에서도 그 상황에서 바로 격앙된 반응을 내서 학생들이나 이를 지켜보던 취재진 등을 당황하게 할 수 없어서 태연한 척했다고 말했다. 65 사건 당시 백악관 측에서 부시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즉시 교실을 떠났다고 과장해서 이런 논란이 벌어진 것. 다만 소식을 듣자마자 태연한 척을 하다가 표정이 실시간으로 굳어지고 수업 참관에 집중하지 못한 채 여러 생각에 잠긴 부시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직후 부시 대통령은 학교 체육관에서 911 테러에 관한 첫 번째 긴급 대국민 담화를 가졌다. 해시태그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친 대국민 연설로 충격에 빠진 미국인들을 안심시키는데 전력을 다했다. 이 연설들 중 9월 11일 밤 10시의 한 연설이 가장 잘 알려져 있다. 해시태그 911 대국민 연설 1WTC 충돌 이전부터 발생한 심상찮은 징후에 긴장하던 연방 항공국은 사안의 심각성에 크게 경악해 본격적으로 미 공군과의 접촉을 시도했으나 담당 인력이 매우 부족한 마당에 휴가까지 간 인원들도 있어서 소통에 어려움을 겪었다. 한편 미국 공군도 여러 제보와 항공국이 제공한 정보 등으로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했으나 너무 많은 정보가 쏟아진 데다 그나마도 제대로 된 정보들이 아닌 헛소문들이 많아서 사태 파악이 늦어지게 되었다. 게다가 이러한 상황은 상정 외의 상황이어서 공군도 처음 겪는 일이었고 하필 테러 몇 시간 전에 있던 훈련까지 겹쳐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전투기를 다시 띄우는 것도 상당히 지체되었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 미 공군과 연방 항공국을 비롯한 수많은 관제 요원들은 불확실한 정보를 토대로 미국 상공에 있는 수만 대의 비행기들 중 납치된 항공기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야 하는 매우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3.4. 세 번째 충돌 펜타곤 편집. 상세 내용 아이콘 자세한 내용은 아메리칸 항공 77편 테러 사건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그러나 사건은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었다. 여전히 교신이 안 되는 비행기들도 있었으며 항공국은 모든 비행기의 이착륙을 금지함과 동시에 고층 건물이나 대도시 인근을 지나는 비행기들을 감시해야 했다. 미국 공군은 만일을 대비해 전투기의 추가 출격을 준비하였고 여객기 격추 명령을 허가받으려 했으나 절차적 문제와 윤리적 문제로 인해 지연되는 상황이었다. 동부 지역이 사실상 비행기 테러 공격에 무방비인 상황이 드러나자 미국 정부는 곧바로 백악관과 미국 국회의사당을 비롯한 워싱턴 D.C.와 뉴욕 일대의 모든 주요 시설과 공공기관 건물에 대피 명령을 내렸고 추가적인 납치 비행기 수색에 들어갔다. 그리고 아메리칸 항공 77편의 교신이 끊어졌다는 것을 뒤늦게 알아차리지만 항공기의 진로를 막을 수 있는 뚜렷한 방법을 찾지 못했고 66. 결국 항공기는 미국 국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펜타곤의 오전 9시 37분 46초 67경 서쪽편에 충돌하고 말았다.
안 그래도 정신이 나가 있던 미국 정부의 지휘 체계는 이로 인해 완전히 마비 상태에 빠져 수습이 늦어지게 되었다. 그 전까지도 단순 비행기 사고로 생각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때부터 미국에 대한 테러 공격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첫 번째 충돌과 두 번째 충돌로 인해 혼란한 와중에 연방정부 건물, 그것도 국방부 청사인 펜타곤에까지 여객기가 충돌하니 누가 뭐라고 해도 고의적인 테러인 것을 확신했고 미국이 공격받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 되었다. 펜타곤 충돌 재현 영상 68. 펜타곤 서쪽 편 69. 5층 피해 없음. 전원 생존. 4층 피해 없음. 전원 생존. 3층 항공기 파편 피격. 2명 사망. 2층 항공기 본체 피격. 31명 사망. 1층 항공기 본체 피격. 92명 사망. 앞선 두 테러 때는 범인들이 최대한 건물에 피해를 주기 위해 항공기의 뱅크각을 2540도 정도 꺾은 반면 저층 건물인 펜타곤에서는 기술을 꺾지 않았다. 결국 미국 연방항공청 국장으로 항공국에서 가장 권한이 높았던 벤 슬라인이 70가 자신의 권한으로 71. 미국의 모든 영공의 폐쇄를 지시 72하여 국내선 항공기는 무조건 착륙, 국제선 비행기는 북미권에 들어왔다면 캐나다나 알래스카에 북미 밖이라면 출발지나 제일 가까운 국가의 공항으로 회항해야만 했다. 3.5. UA93편의 추락 편집. 상세 내용 아이콘 자세한 내용은 유나이티드 항공 93편 테러 사건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플라이트 93에서 묘사된 UA93편의 마지막 순간. UA93편은 테러리스트들에 의해 납치되어 목표 지점으로 향하던 중 승객들의 저항으로 오전 10시 3분경 펜실베이니아 주의 한 광산에 추락하였다. 이 비행기의 목표가 어디였는지는 지금도 불분명하나 정황상 워싱턴 D.C.의 백악관이나 국회의사당을 목표로 한 것임은 분명했다. 73 원자력 분야 전문가들은 이들의 목표물이 백악관도 국회의사당도 아닌 미국 동북부의 원자력 발전소였을 가능성도 제기하였다. 93편의 승객들은 테러리스트들 몰래 가족들과 연락하여 이 항공기가 자살 테러를 목적으로 납치된 것임을 알아차렸고 74. 저항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필사적으로 테러리스트들과 싸웠다. 결국 항공기는 목표 지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추락하였고 탑승객은 전원 사망했지만 테러로 발생하였을 추가적인 피해를 막아낼 수 있었다. UA93편의 승객들은 사후 미국인들에게 조국을 구한 영웅으로서 존경받고 있으며 이후 이 사건을 다룬 영화 플라이트 93이 제작되었다. 3.6. 세계무역센터 붕괴 편집. 상세 내용 아이콘 자세한 내용은 9.11 테러 세계무역센터의 붕괴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두 번의 충돌 이후 충돌에 의한 구조적 손상과 화재의 열기를 버티지 못하고 오전 9시 59분경 제2세계무역센터가 완전히 붕괴하였다. 뒤이어 10시 28분경 제1세계무역센터 역시 붕괴하였다. 3.7 테러 직후 편집. 더 뉴요커 75. ATTLCHMNTCNN 9. CNN. 당시 미국의 언론들은 일제 호해를 찍어냈다. 헤드라인은 AMRIC UNDR ATTLC 킥. 일부는 제2의 진주만 공습이라고 칭했다. 해시태그 테러라고는 하나 미국 건국 이래 최초로 미국 본토가 외부 세력으로부터 직접적인 공격을 받은 사건이었다. 미국인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충격과 공포 그 자체. 미 본토 전역에 경찰과 공공기관, 주방위군에 비상이 걸렸으며 대부분의 학교가 일제 임시휴교를 선언하고 학생들을 귀가시켰다. 테러 당시 미국의 영공 상황. 역사상 첫 SCATANA가 FAA로부터 발령되자 52 순식간에 비행기들이 사라진다. 사건 직후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의 전체 영공이 봉쇄되었다. 이는 SCATANA 항공교통 업무 우발계획라는 통제 조치로 미 본토가 적국에게 침공받거나 공습당하는 등의 응급 상황을 대비하여 미 영공상의 모든 비행기를 강제로 착륙시키고 내부 AID 비콘도 전부 꺼버리는 조치이다. 이는 1960년대에 처음 제정되었지만 실제로 사용된 사례는 911 테러 당시가 유일하다. 이 조치가 발동됨으로써 영공에 떠있던 약 200대에 달하는 엄청난 숫자의 비행기들의 강제 착륙 지시가 내려졌으며 76. 모든 비행기의 이륙이 금지되었고 미국으로 접근 중이던 모든 민항기들도 회항시켰다. 7778 뉴욕항도 봉쇄되었고 모든 화물선들이 정박하거나 회항한 후 미합 중국 해군 항모 전단이 입항했다. 뉴욕과 워싱턴 D.C.
패닉에 빠진 인근 시민들이 차량이나 도보로 도시를 빠져나가며 유령 도시가 됐다. KBS. 상술한 대로 부시 대통령은 플로리다에 나가 있었지만 당시 백악관에는 딕 체니 부통령이 있었고 상황을 알아차리자 곧바로 지하 벙커로 피신했다. 부시는 지상 테러를 우려해 플로리다 학교 일정을 전격 취소하고 에어포스원에 올라탔지만 상당한 시간 동안 전투기에 호의 없이 버텨야 했다. 79부시는 당장 워싱턴 D.C로 돌아가기를 희망했지만 80 체니와 경호팀 그리고 보좌진이 모두 뜯어말렸다. 게다가 다음 타겟은 에인절 에어포스원의 암호명이다 라는 첩보가 들어와서 에어포스원의 조종사 마크 틸먼이 조종실 입구에 보안 장교를 배치해서 아무도 올라오지 못하게 하고 비행기 안에 있는 모든 무기를 압수하고 경호 요원들을 대통령실 주변에 집중 배치하고 처측근들도 허가 없이는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고 한다. 이 당시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각종 규정들을 지켜야 했지만 전부 다 무시된 상황이었다고 한다. 에어포스원에 탑승한 사람이면 대통령의 최측근이거나 신원이 입증된 언론인들인데도 확인되지 않은 첩보를 듣고 이렇게까지 했을 정도로 당시의 당황스러움과 두려움이 심했다는 걸 보여주는 일화.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된 후에도 대통령 주치의는 탑승자들에게 탄저병 예방약을 나눠줬다고 한다. 결국 루이지애나의 바크스데일 공군기지에 착륙 80일 했다가 대국민 성명을 발표한 직후 다시 에어포스원을 타고 좀 더 나은 설비가 갖춰져 있는 네브라스카주의 오퍼소 FFUT 공군기지로 이동했다. 80이 여기에서 부시는 처음으로 제대로 정부 관료들과 화상회의를 할 수 있었다. 이미 이때쯤에는 탑승객 명단 분석을 통해 알카에다의 소행이라는 것이 분명해진 상태였고 부시는 이 회의에서 테러와의 전쟁에 착수한다고 선언했다고 한다. CIA 국장이 여기서 그날의 공격은 끝난 것 같다고 말했고 저녁에야 부시 대통령은 DC로 복귀하여 오벌 오피스에서 다시 대국민 성명을 발표했다. 3.7. 1. 미국 정부의 마비 편집. 이 테러는 또 다른 부분으로 미국을 충격에 빠뜨렸다. 테러의 충격으로 뉴욕은 대혼란에 빠졌고 국무부에서도 차량을 이용한 자살폭탄 테러가 감행되었다느니 국회의사당 및 연방대법원 건물에서도 폭탄이 터졌다느니 등의 유언비어들이 항공기 충돌을 전후로 대대적으로 퍼지면서 미국의 주요 정부기관이 일제히 마비되었다. 미국 상하원 양당 지도부는 테러 직후 급히 전용 방탄 차량을 타고 엄중한 호위와 함께 교회 핵전쟁 대비 시설로 이동했다. 뉴욕항에 항모 2척이 입항했으며 중계엄령과 동시에 모든 항공기들은 착륙해 통제를 받아야 했다. 상황이 원체 혼란스러웠던 데다가 당시 에어포스원에는 위성 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대통령과 보좌진은 큰 도시 위를 지나갈 때나 가끔 잡히는 영상을 보고서야 상황을 직접 볼 수 있었다고 한다. 심지어 백악관 벙커로 피신한 부통령과 정부 수뇌부들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었는데 냉전 시대 이후 제대로 설비 개량을 거치지 않은 벙커의 시스템이 낙후 83되어 있던 탓에 영상이 나오면 소리가 안 나오고 소리가 나오면 영상이 안 나왔다고 한다. 게다가 산소가 부족해서 벙커에 있는 사람들이 졸음에 빠지는 일까지 발생했다고. 84 통신 장비에도 문제가 있어서 에어포스원과 백악관 벙커 간의 소통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 공중에서 납치한 민항기를 건물에 들이받아 자폭 테러를 한다는 발상은 할리우드 영화에서도 보기 힘든 기상천외한 작전이지만 911 테러 발생 불과 6개월 전에 FOX 채널에서 방영한 엑스파일의 스핀오프 시리즈 론 건맨 1시즌 1화에 미 정부가 민항기를 납치하여 세계무역센터에 충돌시키려 한다는 내용이 나왔다. 한편으로 톰 클랜시의 911 이전에 집필된 적과 동지라는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 일본인 기장이 여객기를 몰고 대통령 취임식이 진행 중인 미국 국회의사당에 돌진해서 미 정부 요인 중 반수 이상이 사망하는 장면이 나온다. 8586 이 때문에 톰 클랜시는 911 직후 한층 더 유명해졌고 실제로 CNN은 사건 초기 방송에서 톰 클랜시와의 생방송 중 인터뷰를 하루에도 수차례 했다. 사건 당일 방송 그리고 펜타곤은 할리우드의 유명 시나리오 작가들을 불러 모아 가능한 모든 미 본토 침공 시나리오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게다가 공중 납치는 아니지만 비행기를 납치해 자폭 테러를 한 시도는 이미 예전에도 있었다. 항공사고 수사대에서도 다룬 사건으로 알제리에서 반정부 테러리스트들이 공항에서 프랑스 여객기를 납치해 파리의 나라가 에펠탑에 자폭 테러를 하려는 시도를 했지만 연료가 부족해 마르세유에 중간 기착을 했을 때
프랑스 헌병대 특수부대 GIGN을 투입시켜 막아냈다. 생존자들 중에는 911 테러를 보고 만약 저들이 성공했다면 우리가 저런 꼴이 되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한 사람도 있었다. 9. 11. NYPD는 근처 버거킹 점포를 임시 본부로 사용했다. 8788. 한편 재난 대책 업무를 맡은 뉴욕 경찰국 및 뉴욕 소방국에서는 일시적으로 큰 혼란에 빠졌다. 세계무역센터의 붕괴라는 희대의 재난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었지만 여기에 더해서 당시 경찰과 소방, 기타 행정부서들이 모여서 합동으로 사건을 수습하는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 그나마 1993년 세계무역센터 폭탄 테러 이후 경찰과 소방, 인원들을 통합 지휘하는 기관인 커맨드센터는 제대로 설치되어 있어 제 역할을 해야 했는데 하필이면 이 기관이 세계무역센터의 로비에 있었다. 붕괴 직전까지 역할을 다했으나 결국 붕괴 직전 인원들이 급히 철수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된 것이다. 또 타워가 붕괴되기 직전 뉴욕 경찰국은 경찰관들에게 즉시 대피할 것을 명령했지만 통신 체계의 문제로 뉴욕 소방국 소방관들은 경고를 일체 전달받지 못했다. 4. 왜 막지 못했는가 편집. 위에서도 계속 언급되었지만 당시 미국의 항공보안은 지금과는 달리 구멍투성이었는데 탑승객의 신원 파악조차 제대로 안 한 건 물론 조종실 문도 잠그지 않았고 89. 심지어 무기로 사용될 여지가 있는 소지품까지 전혀 통제하지 않았다. 90. 테러와의 전쟁과 911 테러의 전조를 감지한 정보기관들은 90년대부터 테러를 큰 위협으로 여겨 우려하고 있었다. 실제로 1993년 세계무역센터 폭탄 테러를 비롯해 연이은 대사관 테러와 USS 콜 테러 사건 등으로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부터 알카에다와의 전쟁은 이미 예정된 일이었다. 그러나 정보기관 일선의 판단과 우려에 비해 미국은 소련 붕괴 후 찾아온 90년대의 대호왕에 국가도 아닌 일개태